네, 안녕하십니까.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의 주제는 경기도 김포시 네. 고촌에 있는 캐슬앤파밀리에라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요번에 내년 2월부터 해서 네네. 거의 한 5천여 세대가 되는 새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다가 아라대교를 건너면 고촌 사거리가 나오고 우측에 보이는 곳이 한양 수자인 420세대가 있는 한양 수자인이고요. 33평 기준으로 현재 매매가 5억 5천 정도, 전세는 3억 5천 정도. 네, 그리고 사거리 건너편에 보면 고촌역이 있습니다. 김포 경전철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네, 여기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수기마을 힐스테이트가 나옵니다. 쭉 보이는 곳이 지금 2단지고 이 사이로 가면은 3단지가 나오는 길입니다. 총 2600세대입니다. 2005년에 지어진 곳이고 현재 2단지는 35평 기준으로 5억 1000에서 2000 정도, 그리고 전세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서 1단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1단지가 쭉 나오다가 정면에 보이는 횡한 곳이 바로 고촌 캐슬앤파밀리의 3단지 부지고요. 왼쪽에는 외곽순환도로 가 쭉 보입니다. 네, 이쪽에는 굉장히 넓은 공원이 조성될 거라고 합니다. 축구장 12개 크기의 규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공사하는 곳이 보람초등학교 공사 중인 거고요. 좌측에 보이는 게 쭉 상가들입니다. 상가가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쭉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왼쪽 편에 거의 다 지금 다 지어진 게 2단지입니다. 1차로 분양했던 것이 바로 이 2단지고 2020년 2월 입주 예정이죠. 네, 오른쪽에 짓고 있는 것이 캐슬앤파밀리의 1단지, 네, 2차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네, 20년 11월 입주 예정이라 아직 한참 공사 중입니다. 2단지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늦죠. 상당히 세대수가 많죠. 여기가 5천여 세대가 된다고 하니까 3단지까지 합쳐서 5천여 세대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산이 있고 대보천이라는 천이 흐르고, 왼쪽 편에 지금 2단지 공사된 부분에서 대보천과 산,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멀리는 김포공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사 지역을 나와서 보면 제일 처음 보이는 아파트가 아까 보셨던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고요. 쭉 지나다 보면 쭉 지나다 보면 여기 오른편에 신곡초등학교가 보입니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것 같고 1단지 쪽에 치우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근접해 있고, 서울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이제 마곡 지역 그쪽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요번엔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캐슬앤파밀리에를 주제로 잡고 그 주변 이야기들까지. 서울에서 워낙에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서울보다는 확실히 좀 저렴하긴 하니까 그렇죠. 직장을 서울 서쪽에 두신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해간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인 김포 경전철, 이름하여 김포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네, 이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9월 28일, 그러니까 네. 저번 달 이제 말에 네. 지금 개통을 하고. 어쨌든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네.
교통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뭐 이런 지하철. 예. 이게 개통을 하다 보니까 더 요새 관심들이 많아지고 뭐 신규 아파트 입주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프리미엄은 적게는 2, 3천에서 기준층 같은 경우는 한 5, 6천 붙은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로얄층은 뭐 최대한 8천만 원까지 붙은 것 같고요. 이렇게 집계되는 거 말고 현장의 중개업소라든지 가면은 또 데이터에 안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우선 이제 김포라는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네. 서울의 서쪽에 붙어 있고 이제 강화도까지 이렇게 길게 맞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네, 김포가 엄청 넓죠. 아, 넓죠. 김포시고 그렇죠. 수급권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지역으로 네.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도심이 있고, 두 번째는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불리는 이제 신도심이 있고요. 약간 더 서쪽에. 서울보다 훨씬 서쪽에 있고, 마지막 수급권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고촌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은 나머지 뭐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 이 고촌의 이야기에 좀 집중할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머지 두 수급권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김포 한강 신도시는 2기 신도시고 네.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컨셉이 있었다면은 2기 신도시는 일자리까지 동반된 자족 기능을 염두한 신도시 개발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네네. 생활권 자체가 출퇴근도 김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에 계신다고 보면 고촌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강서구 쪽에 네, 마곡지구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여러 네.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강서구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 되는데 워낙에 또 집값이 비싸고 눈을 조금만 돌렸더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고촌이라는 데가 집값도 싸고 그렇죠. 접근이 좋아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곡지구에 LG 사이언스 파크도 있고 많은 네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서구에 집을 구하면 가장 좋은데 가격도 그렇고 해서 이주 오신 분들도 많고 애초에 연고가 서울 서쪽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학창 시절은 강서구에서 보내다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내 집을 구할 때는 새 아파트를 또 많이들 선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서울에서 넘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고 있어서 저 안쪽에 있는 곳에도 서울 출퇴근을 보고서 가신 분도 계시지만 비중은 훨씬 더 이쪽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고촌은 현재는 한 5천여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물량이 있어요. 아, 전체 아파트가.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대장을 꼽으라면은 단연 수기마을 현대 힐스테이트 유명하죠. 고촌에서 보면 외곽순환도로 쫙 오다 보면 왼쪽 편에 이 단지가 싹 보이고. 그렇죠. 김포 IC만 지나면 바로지 뭐. 네네, 신곡교차로에서 좌회전 꺾는 준비 벌써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1, 2, 3차 이렇게 있는데 다 합치면은 한 2,600여 세대 정도가 되고요. 2005년에 최초에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여서 비쌌네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그쵸. 그때 2005년도가 한참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막 올라갈 때 2006년도 가을까지 네.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분양했을 때 평당 1,000만 원이 싼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뭐 2기 신도시 할 때도 사실 김포가 미분양이나 미입주도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제가 조사해보니까 2단지 기준으로 해서 35평이 5억 초반대예요. 5억 1, 2천에서 3천도 있고 전세 가격은 3억 5천에서 3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전세 갭은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게 이 지역의 어떤 시세를 이렇게 벤치마크 삼을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되는 것 같고 최근에 김포대로를 건너 이 맞은편에 한양 수자인이 시세는 좀 높아요. 일단 2017년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지하철역을 끼고 가깝게 있고 그렇죠. 바로 고촌역 앞에 있다고. 네, 아파트 단지 이름에도 뭐 행정타운 이런 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뭐 주민센터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김고힐은 김포 고촌 에스테이트는 네네. 입주 11년 차 아파트인데 그렇죠. 오래됐지. 이제. 한양 수자인은 이제 입주 2, 3년 차니까 네. 이 건물 값에 대한 사용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것 같고 네. 세대수는 여긴 좀 적어요. 이제 420세대 정도가 되고 33평 정도가 5억 5천. 그 전세 가격은 네, 비슷하게 3억 5천 정도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부동산에 실제 매물로 나와 있는 이제 매도인들의 희망 가격이 담겨 있는 매물 가격은 조금 더 높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가 이제 내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죠. 여기가 그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네. 분양권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프리미엄 붙은 상태에서 가져가 어떻게 입주해 팔어 뭐 그렇죠. 다양한 의사결정을 앞두고서 이런 이제 저희도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 한양 수자인이라는 데가 사실은 시공사가 그 현대 힐스테이트보다 뭐 더 좋거나 이미 세대수도 훨씬 적은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힐스테이트보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건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좀 없고 하니까 새로 네. 생기는 캐슬앤 파밀리에가 좀 기대된다. 새로 생기는 데다가 여기는 세대수도 많으니까 투자 가치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자인 근처 그 더 한강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뭐 센트레빌도 있고 월드 메르디앙도 있는데 다 세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네네. 확실히 대장 역할을 힐스테이트가 했었는데 그 지하철역을 끼고서 데칼코마니처럼 김포대로를 접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캐파가 입주를 내년 2월부터 2단지부터 필두로 해서 1단지는 11월 달에 네네. 1년 후에 할 거고 3차는 뭐 이제 그 이후에 분양 계획에 있다고. 그 지금 이제 프리미엄까지 감안한 시세를 좀 보게 되면 34평 기준으로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프리미엄은 2, 3천 뭐 저층 기준으로 네네. 기준층 같은 경우는 뭐 6천 정도 되고 많이 차 있는 데는 로얄층은 뭐 8천까지 가 있는 거. 그리고 아마 입주 시점이 되면은 눈높이 맞출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랑. 네, 힐스테이트랑 맞출 것 같고. 그러니까 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있으면 힐스테이트가 있고 네. 그 밑에 그렇죠. 여기 캐파가 있다 보니까 네네. 역을 기준으로는 확실히 입지가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비교 우위는 아닌 거고. 네네. 그렇지만 아파트가 이제 10년 이상 더 그 신축이라는 또 사용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가격 맞춤을 좀 할 것 같고요. 맞아요. 이 힐스테이트에서 고촌역까지는 사실 제일 멀어도 걸어갈 수는 있어. 뭐 15분을 걷던 뭐 그 정도. 네, 그런 거 근데 이 이제 캐슬앤 파밀리에는 걷기는 좀 무리인 거죠. 걷긴 무리죠. 마을버스 한번 타야 되니까 이게 네. 차이가 있네. 그 대신 새 거라는 거고. 그렇죠, 새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 당선도 그렇고 네. 보통 그 신도시 쪽을 보게 되면 아주 예. 대표적인 게 수도권 남부의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은 네. 같은 신도시 안에 역세권을 도보로 끼고 있는 바로 앞에 근접해 있는 데하고 네. 한 블럭 두 블럭 떨어진 데하고 가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같은 시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네. 확실히 캐파가 가격이 김고일보단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10년 이상 준공된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새처럼 이제 집을 수요로 하는 30, 40대들이 건물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맞아요. 평면도 그렇고 내부의 시설, 커뮤니티, 뭐 그렇죠. 조경 뭐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게 지하철 역하고에 조금 한 블럭 떨어진 거를 얼만큼 커버를 할 거냐가 앞으로 주요 이제 시세를 이끌어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뒤처질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계속 그 김포를 보면은 많이 늘어나지만 네. 고촌만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대규모 단지가 더 생겨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들어서게 되면 고촌의 현재 5천여 세대에서 이 1, 2, 3차가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 또 5천 세대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5천 있었는데 여기만 해도 5천 세대가 네.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고촌의 모든 아파트 세대만큼이 이제 캐파라는 이름 하나로 다 되니까 여기가 다시 좀 중심축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요 정도 수요가 차 온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 가거나 이주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서울의 서쪽에서 자란 키드였거나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마곡과 같은 직장과의 이제 통근 정주 여건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30, 40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교육 여건에 따라서도 집값에 영향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김포를 보면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고등학교가.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군을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변동이나 사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뭐 네네. 김포고등학교라든지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게 되면 김포 힐스테이트는 신곡초등학교가 있고 신곡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파는 아직 개교하진 않았는데 거기가 이제 보름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아주 영롱하게 보름초등학교가 개교가 될 예정이고요. 입주가 내년 초라고 했으니까 2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개교를 하겠네요. 신입생 딱 3월에 들어오면서. 그쵸.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입학을 하게 되면 1회 졸업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마 이제 나중에 고촌 살니? 예, 고촌 살아요 하면은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보름 초등학교. 아, 너 케파 살았구나. 그치. 신곡 초등학교는 아, 너 힐스테이트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 될 그렇겠네. 거고. 예, 뭐 고촌 초등학교 나는데 그러면 이제 건너편에 뭐 한양 수자인 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학교가 좀 나뉠 것 같고 여기는 그래서 중학교까지의 그 학교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은 되는데 네네. 한 가지 또 메리트가 뭐냐면 또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어서 네. 여기가 신공리라서 신공리라서 아직은 인구수가 적어서 아마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고촌고등학교가 이제 개교가 될 예정인데 네. 뭐 그런 입시 전형도 뭐 하나의 메리트로 깨알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되죠.